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의미 있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성공의 본질적 정의는 합의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공 같은 본질주의적 정의를 따지지 말고 그저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사회에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가요? 한 의사가 있습니다. 돈은 당연히 부족하지 않게 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몸이 쇠약해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소로 가게 됩니다. 자신은 도시에 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이 돌아 봉쇄령이 내려집니다. 바깥으로는 아예 나갈 수 없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도시 안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사이 요양소에 있는 배우자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의사의 인생은 성공한 걸까요?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불운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걸 가졌지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걸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의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의사는 카미의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 외입니다. 카미는 실존주의 계열의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미 자신은 실존주의자로 불리길 거부했지만 그의 작품에는 실존주의와 결이 비슷한 생각이 짙게 묻어있지요. 리웨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도시에 퍼졌을 때 도망가길 택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의사의 소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던 와중에 아내가 요양소에서 죽고 말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리웨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도시에 남는 건 과연 무용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내를 만나러 도망가는 게 현명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리웨가 자신의 선택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실패자가 됐는지는요. 그 자신도 아마 모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웨의 성공을 판단하는데 돈은 매우 사소한 조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던 돈이 리웨의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황의 극단성 때문이죠. 불안정하고 불운한 상황에서는 돈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운명의 장난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소설 바깥의 우리는 어떤가요? 불운하다 한들 이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하지 않나요? 나아가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명은 누구에게나 장난을 칩니다. 우리는 의무와 배반, 책임과 욕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고민합니다. 고민 하나가 말끔히 해결되면 곧 다른 고민이 닥쳐오죠. 삶이 한동안 평온하다가도 상황이 뒤바뀌면 언제 어떤 재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돈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자신의 실존을 떠안을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일이 닥치든 무엇을 얻고 잃든 그런 일들로 스스로를 판가름하지 않고 그저 내 존재를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은 송두리째 쓸려갑니다. 평소 남들이 선망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말이죠. 모든 삶은 부조리하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그 어떤 것도 최종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운명이 장난을 치는 순간 그 모든 기준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카미는 각자 자신의 삶 앞에서 솔직해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솔직히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최종적인 이유도 의미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완전한 정답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가리켜 그는 부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부조리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 삶의 소박한 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답은 종교에, 과학 지식에, 예술에, 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미는 이건 모두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최종적 답을 찾지 못했음에도 이만하면 답이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다는 거죠. 카미의 생각이 맞는지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이 맞는지 판가름할 최후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요. 그런데 만약 카미의 생각이 맞다면 어떨까요? 삶의 이유와 의미 같은 건 없다면요?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이 대사는 중대한 실존적 고민을 드러냅니다. 희곡 햄릿에서 햄릿은 그야말로 느닷없이 이 대사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닷없음이 이 대사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개연성 없이 갑자기 주어집니다. 객관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도 삶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끝끝내 삶을 붙들 수도 있죠. 삶과 죽음. 순수한 무의미 속에서 드러나는 이 둘 사이의 원초적 대립은 언젠가 느닷없이 찾아오며 그때 무엇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유와 의미 없이도 살 것인가, 아니면 살기를 그만둘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살기로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유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 선택을 통해 우리 존재를 다시 바라보면 우리 삶은 그 어떤 최종적 기준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어떤 가치를 통해 내 삶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상위의 가치 체계에도 묶여 있지 않죠. 그저 내 의지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카미는 이렇게 자신의 부조리한 삶을 선택하는 것에 인간의 실존적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부조리함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공의 절대적 기준 같은 게 있을 리 없습니다. 삶 자체에 기준이 없는데 성공의 기준이 있을 리가요? 이런 사람은 큰 불행도 실패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행운이든 불행이든 부든 가난이든 짊어지고 살아갈 뿐이죠. 그때그때 자신만의 선택을 내리면서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혹시 정신승리 아닌가요? 전 재산을 날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냥 살아간다면 눈과 귀를 닫고 독단적인 자기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조리를 떠안고 살아간다는 건 성공과 실패에 초연한 걸 뜻합니다. 남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상황에서도 좌절할 최종적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며 남들이 성공이라고 칭송하는 상황에서도 우쭐대 최종적 이유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승리와 다릅니다. 정신승리는 부정적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 부조리를 떠안고 살아가는 건 긍정과 부정의 최종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승리는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할 힘이 없기에 자기 내면으로 피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고, 부조리를 떠안고 살아가는 건 절대적인 허무와 덧없음을 체험하면서도 삶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지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연연하지 말라는 캐캐묵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지금까지 제 말이 그렇게 들렸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단순히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카미의 부조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하나의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는 부조리를 떠안는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카미의 메시지가 일반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입니다.
보통 자기계발서는 자기만의 기준을 창조하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을 절대화합니다. 반면 카뮤는 자신의 그 어떤 믿음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존주의의 심층적인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낙하, 추락입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삶은 바닥이 없는 밑을 향해 끝없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낙하의 중간중간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단단한 바닥도 없어서 영원히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정답도 발견할 수 없는 채로 끝없이 헤맬 뿐입니다. 과연 이 떨어짐, 헤맴 자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밟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나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 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이야말로 내가 나아갈 운명의 길이라는 걸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문제입니다.